시카고 윈TV 미주 한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3일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1980년 11월 이후 최대폭인 9.1% 상승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해 이 수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데이터가 뒤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데이터는 6월 중순 이후 유류가가 40% 하락한 30일간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고 밀 같은 다른 상품들의 가격도 급격히 떨어졌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이 가장 시급한 경제적 도전 과제라며 그것이 세계의 모든 나라를 강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것은 최우선 과제라며 이를 위해 더 많은 진전을 더 빨리 이룰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략 비축유 방출 지속, 러시아산 석유 가격 상한제 도입, 미국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계와의 협력 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석유가가 6월 중순 이후 20%가량 떨어졌다면서 미국 전역 주유소와 휘발유 가격이 신속하게 하락하는 것을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달에는 의회가 처방약부터 공과금, 건강보험료에 이르기까지 미국 가정에 타격을 주는 일상적 지출 비용을 줄여주고 직장인들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12일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확산에 따른 사망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WHO는 성명을 통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는 2년 6개월 이상 비상사태를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최고 수준의 공중보건 경계 선언으로 이 단계가 선언되면 WHO가 각종 연구와 자금 지원, 국제적 보건 조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지난 8일 열린 긴급회의에서 확진 추세가 증가를 보이고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진화하며 의료기관들이 질병 대응 과정에서 압박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이를 비상사태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움 WHO 사무총장은 바이러스의 새로운 확산은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며 증가하는 사망자 추세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같은 조치를 부활시킬 것을 각국에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미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닷컴이 물류창고 직원의 근무 태도를 압박해 억압적인 노동 환경을 조성한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미 언론은 12일 아마존이 2020년 4월까지 스탠튼 아일랜드 창고 직원 5만 3천 명을 대상으로 1만 3천 건의 경고장을 배포했다고 전하고 이는 1인당 2장 이상을 받은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로빈스빌 물류창고에는 평균 4,200명 직원이 근무했는데 2020년 4월까지 1년간 1만 5천 건 이상의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작업 속도가 늦다며 해고하기도 했으며 작업 시간에 6분이 부족하다는 경고장을 새벽 2시 57분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쉬는 시간을 4분 초과했다는 경고를 받은 직원도 있었으며 한 주에 15,800개의 물품을 처리한 직원은 4개가 주문과 다르다는 경고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미 언론은 아마존이 일상적으로 직원 실적을 세세히 측정하고 기대에 조금 미치지 못하면 즉각 책임을 물었다는 걸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마존 측은 회사가 설정한 목표량은 공평하고 비판보다는 칭찬을 더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아마존은 지난 3월 처음으로 노동조합이 결성된 바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2일 한국계 신디 케이 정을 제3순회 연방 항소고등법원 판사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신디 정 지명자는 제3순회 항소법원에서 근무하는 최초의 아시아계 미국인 판사라고 소개했습니다.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한 뒤 상원에서 인준 절차를 밟아 공식 임명되는 수순입니다. 정 지명자는 1997년 예일대를 졸업하고 2002년 컬럼비아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2009년부터 법무부 인권국의 형사사건부문 공판검사로 근무했으며 펜실베니아주 연방지방검찰청 차장검사를 거쳐 바이든 대통령의 발탁으로 검사장에 지명돼 한국계 여성으로선 처음으로 연방검사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인준을 받으면 허버트 최, 루시 고, 케네스 리, 마이클 박 판사 등 한국계 출신 미 연방항소법원 판사의 맥을 잇게 됩니다.
제비 프리스커 주지사는 13일 코로나19 관련 대책을 수정하면서 일리노이주 내 모든 대학의 학생과 교수 그리고 교직원들에게 더 이상 백신 접종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CMS, 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로부터 인가를 받은 요양원과 병원 등의 백신 의무화 조건도 완화됩니다. 그러나 유치원부터 12학년 학생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는 유지되며 데이케어나 주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의료 서비스 시설 그리고 CMS가 인가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도 접종 의무화는 유지됩니다. 백신 접종을 맞지 않은 사람의 경우 지역에 따라 테스트 요구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이 중간 단계이면 일주일에 한 번씩 코로나19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거주지가 고위험 단계로 분류된다면 일주일에 2번씩 테스트를 받을 것이 요구됩니다. 만약 집안에 더 이상 복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도 않은 제조약이 있을 경우 이를 안전하게 반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글렌뷰 지역을 대표하는 일리노이 상원의원 로라 파인이 발의한 이 새 법안은 지역사회나 약국 등에서 이런 제조약을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넘치는 의약품의 안전과 폐기와 관련해 대체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파인 의원은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새 법안은 일리노이 전역에 걸쳐 의약품 제조업체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거나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제조약들을 쉽게 약국 등에 드랍하거나 우편을 통해 의약품 제조업체에 돌려보내는 등 소비자 교육이 필요하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약을 수집하는 장소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라고 로라 파인 주 상원의원은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쓸모없는 제조약들을 싱크대나 변기 등에 폐기함으로써 식수가 오염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약품 중독자 혹은 과다 복용자들로부터 안전하게 제조약들을 수거해 그들에게서 뺏을 수 있도록 커뮤니티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가 늘면서 안전 문제를 우려해 미국 전역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 16곳이 폐쇄됩니다. 미 언론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이달 말까지 시애틀과 LA 지역에 각각 6개, 포틀랜드 2개, 워싱턴 DC와 필라델피아에 각각 1개 점포 등 총 16곳을 폐쇄합니다. 직원들로부터 매장 내에서 마약 관련 사건을 보고받자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타벅스는 메시지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안전조치의 일환으로 매장 내 화장실 이용과 좌석을 제한하거나 영업일수도 줄일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런 폐쇄 조치가 직원들의 노조 설립 움직임과는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9천여 개의 매장 중 노조가 설립된 곳은 113개입니다. 노조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스타벅스 워커 유나이티드 측은 더 많은 직원들을 폐쇄 결정에 참가시킬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10만 7,981명, 신규 사망자 수는 407명입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5,124명, 신규 사망자 수는 21명입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